전문 직업과 일반 직업의 업무 특성상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잡은 서로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전문가 얘기하는 게 있고 일반 직업,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전문가는 쉽게 얘기해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 3, 4년, 5년만 배워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다. 독립적이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반면에 우리가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일반 직군은 창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치킨집 해요, 카페 차려요,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만의 정말 잘 정교하게 다듬은 칼이 없는 거죠. 주 무기가. 40대 중반 이후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그러니까 이 직업의 성격상 두 가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3년을 제가 무조건 버티라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버티라. 지금 유튜브다 이렇게 보면 제가 참 재미나게 보기도 했지만, 제발 실내 건축 기사를 우리가 실건기라고 합니다. 근데 실건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래를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만둔 이유 등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3년을 잘 못 버텨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57법 첫 번째 3년을 버티자. 3년은 무조건 초기 적은 연봉, 물론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연봉이 지금은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가 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겁니다. 3천에서 4천 정도, 3,500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근, 현장 근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대신에 이제 좀 진입장벽은 좀 낮은 건데, 357법칙 중에 3년은 무조건 버티자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과연 뜨는 직업이냐, 뜨는 분야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를 처음엔 봐야 되는데요. 팬데믹 힘들었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다행히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언택에서 컨택하는 시대로 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들이 우리 인테리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줬고, 저희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인테리어라는 부분들이 새로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의식주에서 지금은 식의주, 주택이 그만큼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스들에서도 뭐 1분기 예약이 벌써 마감됐어요. 집 고치기, 열풍, 후끈, 헤어 등등의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거는 이제 노무자들 얘기인데, 일당이 뭐 35만 원인데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LX로 바뀌었죠. LX 같은 경우에서 인테리어 인력 일당 40만 원 되는 분들을 직접 키우겠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수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 거와 함께 뭐 소음이 잦아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온라인 중개라든가 이런 뭐 집다, 뭐 숨고 뭐 이런 오늘의 집 등등 통해서 온라인 중개가 많아지는데, 그만큼 무자격자들이 활기를 치다 보니까 인테리어 시장의 피해가 지금 급증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트렌드로 보면 LG에서 항상 이렇게 디자인을 발표를 하죠. 거의 디자인 자체가 기분 좋은 부스터, 홈캠프, 펜트하우스, 은둔생활, 하이퀄리티, 유유자적 슬로우 라이프 해가지고 커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우스에 집, 공간. 왜? 옛날에는 트렌드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집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성 있는 걸 우리들은 못 느꼈는데, 요번에 이걸 겪어보니까 재택에 대한 회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자는, 먹는 공간을 떠나서 이제 나의 어떤 일하는 공간, 취미 공간, 이런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택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다양성 있게 생각이 되고 중요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집방, 뭐 먹방에서 이제 집방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엄청나죠. 틀면 하나씩 나온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집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공간에서 나만의 어떤 집을 짓는 과정들이라든가 집을 짓고 있는 소망들, 어떤 로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씩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내 나름대로 공간에 대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이 SNS,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오늘의 집, 집 꾸미기. 그 유튜브에서는 집 꾸미기 채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목수의 열린 견적 해가지고 견적을 다 우리 소비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들을.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고 거기서 직접 구매하고 셀프 시공하는 방법,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뭐 청소, 이사까지 모든 것들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인테리어 디자인은 과연 전망이 있느냐. 직업으로서 비전. 직업은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 규모,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60조에서 전년 대비 46.3%가 증가한 6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9조였던 게 2020년도엔 41조 정도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60조였다가 22년도에 65조까지 저희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문화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자료는 우리가 국내 100대 실내건축 전문회사 시공 능력을 늘 평가를 해요. 여러 가지 요소를 놔가지고 14년도 거와 22년도 거를 이렇게 보면 한 2.5배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14년도에 보면 1900억, 1300억 했던 게 4300억, 3000억 정도로 한 2배 반 정도의 인테리어 어떤 전문 회사도 그만큼 규모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력. 우리 요즘 AI 챗GPT 해가지고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음악인들 어떻고 뭐 의학 쪽도 요즘에 왓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사 대신에 그 로봇이 판단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술 쪽은 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는 부분들이 디자이너다. 그래서 디자인 중에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시각 디자인들은 대체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인테리어 쪽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두 번째는 재료비예요.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 무지 아시죠? 무지. 일본 무인양품. 무지가 이런 조립식 주택, 우리가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S, 자이를 만들고 있는 GS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데들이 이걸 왜 시작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쉽지 않겠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디자인이 좋아요. 이런 쪽에서 조립식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집 짓는 거에 한 반 정도는 아니고 60%, 65% 정도 비용으로 쉽게 질 수 있게끔 트렌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 인력은 이런 AI라든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한 몸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도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턱이 낮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지라든가 GS건설처럼 점점 이런 시공이 공장화되고 있습니다. 공장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 현장이라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이 현장이 보다 나은 시공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반증이 되는 겁니다. 가급적 모든 것들이 좀 조립식으로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재료들이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공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도급 순위 아까 102에 대한 거 말씀드렸지만 2.5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런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인력을 좀 계속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급여 인상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억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환경들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이런 문턱들이 낮아졌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처할 수 없다. 우리 디자인 쪽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미디어의 발전은 우리 디자인이 향상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357 중에 3을 얘기했죠. 그래서 전문가 3년을 꼭 버티자 무조건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공간 채널을 만들면서 보니까 유튜브는 100명을 채워야지 알고리즘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멤버십 카드 100명에 한해서 1회 무료 컨설팅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범위는 인테리어에 대한 교육, 방법, 취업, 자격증, 취직, 이직 등 아마도 어떤 선배들이 제대로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업체 선정, 마감재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제가 메일이라든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이나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카드도 드리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